안녕하세요. 저는 샷바의 주문 검색 성능 개선기 발표를 맡게 된 NHN 커머스의 김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 샷바의 주문 검색에 왜 검색 엔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검색 엔진 도입하게 되었던 그 과정들, 마지막으로 도입 후에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샷바이에는 이 주문 검색이 RDB 기반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검색 엔진 도입했어야 했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검색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 엔진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냥 느려진 정도가 아니라 한 달치를 조회하는 데 있어서 20초씩 걸리곤 하였습니다. 아마 업무에서 큰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렇게 느려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저희가 찾았던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RDB 기반의 이 조회에서 속도가 느려졌을 때 인덱스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샷바이 주문 검색에 물론 인덱스 잘 적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덱스가 적용되고 나서도 이 결과 데이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과 그리고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느려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주문 데이터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 튜닝에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RDB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검색 엔진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검색 엔진이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픈소스 검색 엔진으로 3가지를 추려내었습니다. 엘라스틱서치와 솔라와 스핑크스 이렇게 3가지로 추려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하나만 검색 엔진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각각의 단점들을 비교하면서 하나씩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외했던 건 솔라였어요. 이 솔라를 제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적 낮은 인덱싱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인덱싱 성능이 가장 낮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주문 데이터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관리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인덱싱 성능이 낮게 되면은 그 실시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 솔라를 제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외했던 건 스핑크스입니다. 이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상당히 적게 잡아먹고 또 이 셋 중에서도 검색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덱싱도 빨라요. 그런데 이 관련된 자료가 너무 적었어요. 이 관련된 자료가 적다면 개발을 하거나 이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바로 이 엘라스틱서치입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앞서 제외되었던 2개의 검색 엔진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덱싱 속도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웠어요. 사실 한 1초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저희가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선택하였으니까 그것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구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주문 데이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문 데이터를 말씀드릴 때는 다음과 같이 구두, 후드티, 바지 이렇게 3개의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그러한 예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구두와 후드티, 바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장바구니에 넣기 위해서 각각 상품 상세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장바구니에 담을 때는 이 옵션 단위로 넣게 되었었어요. 이 옵션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색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두는 250ml 하나, 260ml 하나 이렇게 2개의 옵션을 선택하였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그냥 하나씩 옵션을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품 하나에 여러 개의 옵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저희는 한꺼번에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문 안에는 모든 상품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문 하나에는 여러 개의 상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인데요. 이 배송 같은 경우는 이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또한 이 쇼핑몰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옵션을 하나로 묶어서 배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하나의 배송에 여러 개의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예시는 3개의 옵션을 제주로 배송하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로 배송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구조를 저희 샵바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이블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의 주문에 여러 개의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1대 N 관계로 만들었고요. 상품과 옵션 관계도 똑같이 1대 N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하나의 배송에 여러 개의 옵션이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배송에 여러 개의 옵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또한 1대 N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덱스 모델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인덱스 모델링이라는 건 RDB로 생각을 해보시면 테이블 설계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덱스를 몇 개를 만들지를 먼저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마침 여기가 지금 샵바이의 주문 조회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샵바이의 주문 조회는 2가지의 기준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배송 번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주문 번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인덱스를 하나씩 생성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즉, 총 2개의 인덱스를 생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각 인덱스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건지를 정해야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넣게 되면 너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넣고 싶었는데 그 최소한을 저희는 이 조건들을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조건들을 넣어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결과가 어떤 건지 또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과 함께 키값도 필드로 넣어주게 되었어요. 즉, 각 인덱스에는 조건들과 필드들을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엘라스티서치에서는 키값만 가져오게 되니까 이 관리자가 볼 수 있는 이제 세부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저희는 엘라스티서치에서 조회했던 키값들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하여서 세부 데이터들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데이터의 경량화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건지까지 다 정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담는 구조를 정해줘야 합니다. 이 엘라스티서치 공식 문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4가지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했었던 네스티드 모델링과 비정규화 모델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스티드 모델링입니다. 이 네스티드 모델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대 N의 계층 구조를 이 객체의 배열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보시면 각 이 테이블들을 객체로 저장하고 있고 아까 주문 하나에 여러 개의 상품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모델링된 부분을 보시면 오더스라는 객체 안에 프로덕트라는 객체가 배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식을 저희는 네스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네스티드 모델링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각 객체들, 아까 그 주문과 그리고 상품과 옵션 객체들은 별도의 도큐멘트로 생성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그 객체의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JPA를 사용했던 분들은 이 엔티티 구조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기존의 JPA를 사용했었던 분들은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네스티드 모델링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문 데이터는 이 1대 N의 관계 중첩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의 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도큐먼트가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객체를 모두 별도의 도큐먼트로 생성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인서트와 업데이트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저희 쿼리 구현 과정에서 발견했던 건데 이 구현 쿼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사실 저희는 이 2번째 이유 때문에 그 다음 모델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정규화 모델링입니다. 이 비정규화 모델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존의 계층 구조에 있었던 이 데이터들을 그냥 플랫하게 펼쳐서 저장하는 방식을 비정규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아래 계층, 저희로 치면은 옵션이 되겠는데요. 이 옵션을 기준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여기
비정규화 모델링이 적용된 저 테이블을 보시면 PK에 옵션 아이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옵션을 기준으로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문 데이터 구조를 비정규화 모델링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음 오른쪽과 같이 한 계층 안에 모든 주문 데이터, 상품 데이터, 옵션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비정규화 모델링을 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페이징과 카운팅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문 결과는 페이징 및 카운팅 처리를 할 때 이 주문 번호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비정규화 모델링을 이용하게 되면 옵션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카운팅과 페이징 처리를 할 때 이 옵션들을 주문으로 다시 그룹 바이 한 다음 페이징과 카운팅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현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모델링의 장점을 따와서 섞어서 사용해 보기로 결정하였어요. 다음은 기존에 저희가 네스티드 모델링을 적용해서 저희 데이터 구조를 모델링한 건데 여기서 가장 윗계층인 주문은 그대로 냅두고요. 그 나머지 계층들은 비정규화 모델링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데이터 구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운팅과 페이징 처리가 주문 단위로 돼야 되는데 이 모든 데이터는 주문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계층들은 모두 다 펼쳐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쿼리 구현상에도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한 구조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엘라스틱서치로 옮겨주는 이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 동기화는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기화 전략을 세워서 누락을 최소화시켰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실시간 동기화입니다.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데이터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변화된 데이터들을 엘라스틱서치에 동기화시켜주는 것을 실시간 동기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아요. 중간에서 무언가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고안했던 건 바로 카프카 커넥트입니다. 이 카프카 커넥트라는 것은 카프카와 외부 시스템 간의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의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설정값을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건지에 대한 쿼리가 있고요. 몇 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조회할 건지에 대한 주기 설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카프카 커넥트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만든 동기화 구조도인데요. 부분적으로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설정된 주기마다 설정된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카프카 커넥트에 그 조회된 데이터들을 메시지 큐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카프카 커넥터가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 저희 샵바이 서버에서 이 카프카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을 컨슘을 해서 엘라스틱서치로 동기화 해주는 이러한 구조로 처음에 구조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국 이 카프카 커넥터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의 플러그인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설정 값을 바꾸고 싶다 할 때마다 이 카프카를 담당하고 있는 데브옵스 팀에 지원을 요청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문서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실시간 동기화를 위해서 동기화 스케줄러를 구현하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이 동기화 스케줄러는 5초에 한 번씩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된 데이터들을 조회를 한 다음에 엘라스틱서치로 동기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5초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이 6초 동안 변경된 데이터들을 조회를 해서 동기화를 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중복돼서 동기화되는 데이터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락은 발생했었어요. 다음 그림은 이 누락이 발생했을 때의 동기화 스케줄러의 로그 그리고 그때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 동기화 스케줄러는 59분 59초에서부터 1시 5초까지 변경됐던 데이터들을 조회해서 동기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데이터들을 보시면 수정 시간이 모두 저 싱크 타임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동기화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15번과 16번은 동기화 대상으로 지정되지가 않았어요. 다시 확인을 해봐도 수정 시간이 1시 3초이므로 저 싱크 타임 안에 포함이 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트랜잭션이 길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관리자가 샷바에 대량의 상태 변경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샷바에서는 먼저 트랜잭션을 스타트 해주고요.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밋을 날려주게 되는데 이 커밋을 날려주게 될 때 그때 이제 저 업데이트 쿼리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게 돼요. 근데 이때 동기화 스케줄러가 59분 59초에서부터 1시 5초까지 변경된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데이트 쿼리들은 커밋이 1시 7초에 되었죠. 그래서 아직 데이터베이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동기화 스케줄러는 저 업데이트 쿼리들을 조회할 수가 없었어요. 즉 누락이 발생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다음 동기화에서 저 쿼리들을 동기화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동기화의 싱크 타임은 1시 4초에서부터 1시 10초이므로 저 1시 3초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락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락이 발생됐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들까지 함께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동기화에 같이 동기화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동기화 스케줄러가 59분 59초에서부터 1시 5초 사이에 변경된 데이터들을 조회를 합니다. 근데 이 조회를 할 때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리드 언커미티드로 바꿔서 조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직 커밋되지 않았던 데이터들까지 함께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그 커밋되지 않았던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수정 시간을 그 다음 동기화의 시작 시간으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저희는 누락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코드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여기 싱크 데이터라는 변수는 그냥 일반 조회를 했을 때의 이제 동기화 대상을 조회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밑에 with uncommitted sync data라는 것은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함께 조회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서 커밋되지 않았던 데이터들만 따로 걸러주고요. 만약 그 커밋되지 않았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현재 시간을 동기화, 그 다음 동기화의 시작 시간으로 넣어주고요. 만약 커밋되지 않았던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빠른 수정 시간을 갖고 와서 그것을 그 다음 동기화의 시작 시간으로 설정하게끔 로직을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로직으로 인해 누락을 방지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이 실시간 동기화 같은 경우 사실 에러가 발생하거나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수동 동기화 배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동 동기화 배치는 파라미터로 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생성되었던 주문 데이터들을 엘라스티서치에 동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개발자가 계속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검증해줄 수 있는 배치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치는 1시간에 한 번씩 동작을 해주고요. 만약 누락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메신저로 누락된 게 있어요라는 알람을 주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엘라스티서치에 모든 데이터까지 옮겨 담았어요. 그러면 엘라스티서치에 쿼리를 날려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내려주면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쿼리 구현 과정인데 먼저 주문 검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엘라스티서치를 적용함으로써 이 검색 과정이 좀 달라졌어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관리자가 입력했던 조건들을 가지고 엘라스티서치를 조회해서 키값과 총 카운트 수를 조회합니다. 그 다음에
그 키 값들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해서 세부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관리자한테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세부 정보를 조회하는 이 과정, 아까 인덱스 모델링에서 데이터 경량화를 위해서 썼었던 과정인데요. 이게 쿼리 구현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라스틱 서치의 결과는 도큐멘트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과 같이 구두와 바지를 구입한 주문만 1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관리자가 바지로 검색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아마 이 바지 하나만 포함되는 이 주문만 1번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엘라스틱 서치는 그냥 문서 자체를 결과로 내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까지 함께 그냥 결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잘못된 응답값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두를 제외해 줄 수 있는 어떤 로직이 필요했고 저희는 그 로직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세부 정보를 가져오는 그 과정에 녹여냈습니다. 즉 정확한 응답값을 받기 위해서 해당 과정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엘라스틱서치 쿼리를 구현해 볼 건데요. 이 쿼리 구현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가 자주 쓰는 두 가지 쿼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필터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터 쿼리는 각 조건들을 AND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A and B and C라는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터 A, B, C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슈도 쿼리가 있는데 이 슈도 쿼리는 그냥 각 조건들을 OR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와 B와 C라는 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슈도 A, B, C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 쿼리와 슈도 쿼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쿼리인데 이 쿼리를 좀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and B입니다. 이 A and B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터 A, B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C와 D와 E라는 쿼리는 should CD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AND로 묶은 게 최종 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필터로 엮어주시면 됩니다. 필터 A, B, should, C, D, E라는 쿼리로 해당 쿼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저희 주문 조회 페이지인데요. 사실 조건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 조건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AND로 엮어주시면 돼요. 쿼리를 바꿀 때 AND로 엮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조회하는 사람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AND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대부분은 그냥 AND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색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검색어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또 선택해서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문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냥 AND로 똑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검색어의 전체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가 주문 번호에 포함되거나 주문자명에 포함되거나 뭐 상품명에 포함이 되거나 해서 각각 모든 조건들을 OR로 묶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어를 전체로 놓고 검색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슈도 쿼리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까 조회 페이지를 쿼리로 바꾼 건데 다음 쿼리는 그 검색어를 전체로 해놓고 검색했을 때의 변환 쿼리입니다. 좀 나눠서 보시면요. 각 조건들은 모두 AND로 엮여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상단에 필터 쿼리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검색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OR로 엮어주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여기 should로 쿼리를 묶어서 처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쿼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배송 중인 구두, 배송 중인 후드티, 그리고 구매 확인 중인 바지 이렇게 세 가지의 상품을 담고 있는 주문만 1번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리자가 주문 상태는 배송 중이면서 이 검색어에 바지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쿼리대로 변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 이것을 좀 부분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배송 중에 해당하는 쿼리는 위쪽에 존재하고요. 그 검색어 전체로 놓고 바지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쿼리는 밑에 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들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주문 상태가 배송 중인 거를 주문 만 1번 주문에서 찾아보게 되면 두 개의 상품이 존재해요. 그래서 해당 쿼리의 결과로 주문번호 만 1번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바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쿼리인데요. 이 만 1번 주문을 보시면 바지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쿼리의 결과에 만 1번이 포함돼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총 모든 쿼리를 보게 되면 각각 나눠졌던 쿼리들을 필터로 엮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만 1번이 포함이 되고 아래 쿼리에도 만 1번이 포함이 되게 되므로 결국 최종 결과에 만 1번 주문은 포함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주문 상태가 배송 중이면서 검색어로 바지로 했을 때 그 어떤 상품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그대로 엘라스티서치로 옮길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옮길 때 저희는 이 네스티드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서 옮겼어야 했습니다. 이 네스티드 객체 안에 적용이 될 조건들은 함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간과를 하였어요. 다음을 보시면 기존의 쿼리입니다. 기존 쿼리의 이 네스티드 객체 오더 프로덕트 옵션스인데요. 여기에 적용돼야 할 A, B와 이 F라는 조건들이 각각 나눠져서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건들을 한꺼번에 적용을 시키게 됨으로써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런 잘못된 응답을 받지 않도록 수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네스티드 모델링을 채택하였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네스티드 모델링을 채택하게 되었을 경우 쿼리 구현 과정에서 방금 같은 쿼리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네스티드 중첩 수준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쿼리 구현 난이도가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사실 중첩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희가 잘 쿼리를 짠 것 같으면서도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좀 존재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것을 쿼리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모델링, 비정규화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엘라스틱 서치 구축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후에 그 결과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유 드리기 전에 저는 이 주문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얼마나 많은 요청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했냐 이것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내줬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결과의 기준에는 이 요청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검색 기간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검색 기간이 이 개선 전에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전부 1000만 건을 대상으로 쿼리를 날려서 얻었었던 결과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일치 검색입니다. 기존에는 이 3일치 검색을 하는데 2초씩 걸렸었어요. 그런데 개선을 하고 나니까 0.4초 안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 5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검색 개선 후에 1316ms의 약간 느린 응답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약간 캐싱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느린 쿼리가 한 번씩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치 검색입니다. 개선 전에는 평균 한 5초 정도 걸렸던 검색이 개선 후에는 0.4초 안에 정확한 응답값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약 15배의 성능 향상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 달 검색입니다. 개선 전에는 평균 20초 정도 걸렸었습니다. 아마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달 처리는 사용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선하고 나서는 0.4초 안에 정확한 응답값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무려 52배의 성능 향상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달치 검색입니다. 개선 전에 보시면 전부 30초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타임아웃으로 인해서 그냥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던 요청들입니다. 근데 개선을 하고 나서는 0.4초 안에 정확한 응답값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평균 88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써져 있긴 한데 사실은 성능 향상보다는 기능 개선에 가까웠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었던 결과들의 평균을 다시 한번 정리한 표인데요. 보라색이 개선 전이고 초록색 막대가 개선 후입니다. 그냥 얼핏 보더라도 초록색 막대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개발자 2명이서 6개월 동안 진행했었어요. 근데 자신의 업무들을 보면서 병행으로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즉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결과는 상당히 개선 효과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실무에서 어떤 조회 성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한번 토익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으신 대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엘라스틱서치 개발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오늘 제 세션의 내용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번 세션 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